회원님 이렇게 종아리 풀어야 붓기가 빠지죠. 붓기 빼고 싶다 하셨잖아요. 이런 돌기형 폼롤러로 이렇게 문대시면 붓기가 아주 잘 빠질 겁니다. 혹시 붓기 뺀다고 이렇게 아프게만 폼롤러 하고 계신다고 하시면 잠깐 시원할 수는 있어도 계속해서 붓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회원님들의 붓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폼롤러와 근막 도구들을 이용해서 붓기들을 공부하고 여러 전공 서적들을 찾아보면서 공부를 좀 했었는데요. 10년간의 저의 지식을 오늘 10분 만에 한번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껏 내가 했던 폼롤러들이 왜 효과가 없었는지, 이렇게나 쉽게 붓기 빠진다고? 라고 놀랄 만한 붓기 빼는 핵심 원리와 그리고 다양한 폼롤러 중에 나는 어떤 폼롤러를 선택해야 하는지, 궁극적으로는 폼롤러를 어떻게 사용해야 효과적으로 붓기를 뺄 수 있는지까지 제가 오늘 전부 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폼롤러는 세게 해줘야 시원하고 풀리는 것 같은데 왜 세게 밀면 안 될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근육을 너무 세게 밀면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방어막을 치고 딱딱하게 굳게 됩니다. 근육을 감싸고 있는 근막은 림프관의 물리적 통로 역할을 하는데요. 근막이 유착되거나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면 림프관이 물리적으로 눌려 순환 정체가 발생합니다. 폼롤러로 붓기를 뺀다는 건 근육을 마사지하는 것이 아닌 림프를 흐르게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영양분을 배달하는 상수도인 혈관이 있고 몸속 쓰레기를 치우는 하수도인 림프관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림프관이 피부 바로 밑에 있고요. 종이 한 장처럼 아주 얇다는 거예요. 이걸 딱딱한 폼롤러로 짓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수도가 뚫리기는커녕 통로가 파괴됩니다. 림프는 아주 가벼운 압력만으로도 충분히 흐르는데 붓기를 빼겠다고 폼롤러로 세게 누른다면 지금 대포로 파리를 잡는 격입니다. 결정적으로 림프는 심장처럼 밀어주는 펌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도와줘야 하는데 그 방법은 강한 압박이 아니라 부드러운 유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운동까지 해주셔야 해요. 폼롤러와 마사지로 붓기 빼는 가장 핵심 원리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부분 종아리가 붓는다면 종아리 마사지를 해야 효과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처음 트레이너 할 땐 회원님들께 종아리 마사지를 엄청 시켰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해야 하나? 림프절부터 열어주셔야 해요. 우리가 하수도를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물이 안 나와서 우리는 하수도가 막혔다고 생각해 정체된 곳만 해결하면 물이 제대로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해 정체된 곳을 해결하곤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원인은 입구 부분에서부터 생겼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림프의 입구인 사타구니에 있는 림프절을 먼저 비워줘야 제대로 순환을 시켜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실기로 들어와서 폼롤러를 어떤 폼롤러들을 좀 사용을 할 건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앞에 여러 가지 폼롤러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전동으로 이렇게 진동이 오는 폼롤러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마사지 볼, 그리고 마사지 스틱, 뭐 이렇게 다양한 소재들의 이제 폼롤러들과 마사지 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폼롤링을 했던, 종아리 폼롤링을 했던 이런 딱딱한 소재의 럼블롤러까지 있는데요. 이것들은 다 목적이시 폼롤러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 고민이 붓기잖아요. 붓기가 고민이라면 저는 의심할 것도 없이 요거 EVA 소재, 부드러운 소재 혹은 그런 마사지 스틱으로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 폼롤러는 정말 저렴하고 요거는 정말 비쌉니다. 가격이 한 4배에서 많게는 뭐 6, 7배까지 차이 나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싸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니고요. 내 목적에 맞게끔 폼롤러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소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EVA 소재로 어떻게 폼롤러를 사용할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하수도 입구부터 좀 여는 방법인데요. 폼롤러를 사타구니에 대고 엎드려서 한쪽 다리를 이렇게 개구리처럼 올려서 벌려서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주 가볍게 한 30초 정도 이렇게 좌우로만 흔들어 주세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가 이제 림프절이 있는 곳인데요. 여기가 비워져야지만 노폐물, 종아리에 있는 노폐물들이 올라올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실제로 부어있는 종아리입니다. 폼롤러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원래 보통은 이렇게 비비실 건데요. 비비기보다는 그냥 지그시 눌러 놓은 상태에서 발목을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서 몸으로 당겼다가 펴보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근육이 내부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림프관을 스스로 펌핑하게 만드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너무 막 세게 준다고 이렇게 올리시기보다는 그냥 이 안에서 종아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폼롤러를 움직여주면서 이렇게 근육들을 스스로 펌핑을 시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림프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한다고 했죠. 이제 엔진을 켜야 하는데요. 바로 종아리 운동을 해주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종아리 운동하면 괜히 알만 생기고 두꺼워지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요. 근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아리는 두꺼워지기 힘든 구조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일상생활에서 매일 수천 번의 걸음을 지탱하는 지근 타입 1의 섬유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지근 섬유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데 최적화되어 있지 부피가 막 커지는 성질은 매우 낮습니다. 우리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조차도 종아리 부피를 키우는 것이 굉장히 지옥의 난이도처럼 느껴질 정도로 일반인 여성 회원님들이 적당히 한 종아리 운동 가지고는 알이 생기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근데도 왜 두꺼워지냐? 이건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림프에 대한 순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종아리 운동을 어떻게 하냐?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운동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하나는 서서, 그리고 하나는 앉아서 좀 진행할 거예요. 이런 박스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고요. 만약 박스 같은 게 없으면 그냥 문턱에 올라가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올라간 상태에서 그대로 뒤꿈치를 쭉 내려서 종아리를 늘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컨트롤해서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쭉 내려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요게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막 벽에 대고 스트레칭 하시잖아요. 요거는 이제 좀 패시브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요것보다는 저는 추천드리는 게 내가 실제로 신장성 수축과 그리고 단축성 수축이 포함된 이렇게 카프레이즈를 하시는 것을 굉장히 이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끝났으면 그대로 이렇게 한 발 앞으로 한 발 뒤로 이렇게 앉으신 상태에서 이 앞발의 뒤꿈치를 이렇게 들어 주시고요. 자, 근데 이 들어 올릴 때 그냥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여기 중족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는데요. 이 뼈로 잘 지면을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천천히 내려놨다가 다시 둘, 다시 천천히 내려놨다가 셋. 이 동작을 반복하시는데 주의할 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네 있는 뼈가 잘 눌린 상태, 잘 눌러준 상태에서 올려주셔야지 종아리에 대한 활성도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아리 운동 15개에서 20개, 한 2세트에서 3세트 정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해 주신다면 정말 쉽고 빠르게 종아리가 얇아지실 겁니다. 오늘은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언제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